자, 앞의 영상에 이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엑시테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엑시테이션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어떤 스피닝 프로톤의 시스템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외부에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있는 시스템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 현재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고 프리세션 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 프리퀀시와 동일한 형태의 프리퀀시의 외부 필드, B1 필드를 걸어주면 공명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게 엑시테이션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1 필드를 추가로 걸어줄 텐데요. 웨이브 형태로 걸어줍니다. 이 B1 필드를 추가로 걸어줌에 있어서 공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시스템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이 프리세션의 프리퀀시와 동일한 프리퀀시의 B1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레조넌스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프리세션 운동의 프리퀀시 오메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프리퀀시 오메가는 감마 곱하기 B0. 자, 감마는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그러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의 상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이 스태틱 필드 B0의 마그네틱 스트렝스는 우리가 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 곱하기 B0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오메가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 프리퀀시와 동일한 형태의 프리퀀시를 갖는 B1을 외부에서 걸어주면 이 웨이브는 이 시스템과 동일한 프리퀀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시켜 줄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네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그네의 프리퀀시와 동일한 타이밍에 내가 힘을 주면 그러면 그 그네가 에너지를 받아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 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걸어주는 이 B1 필드의 프리퀀시를 라모르 이퀘이션으로 계산한 그 프리퀀시와 동일하게 걸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엑시테이션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B1을 추가로 걸어주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하겠지만 이 B1의 방향은 B0에 수직되게 걸어준다. 또 다른 하나는 B1의 프리퀀시는 아까 앞에서 계산한 그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한 프리퀀시와 동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B0의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요. 왜 이걸 수직으로 걸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B1을. 예를 들면 B0와 수직이 아닌 다른 각도로 이루는 임의의 방향으로 B1을 걸어줄 수도 있는데요. 이걸 수직으로 걸어주는 이유는 수직으로 걸어줬을 때 에너지의 손실 또는 다른 형태의 간섭 없이 B0 그 시스템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B1은 B0에 수직으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조넌스 공면 현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B0가 현재 스태틱하게 걸려 있는데 4개의 프로톤은 패럴하게 얼라인 되어 있고 2개의 프로톤은 엔타이 패럴하게 걸려 있습니다. 얘네들의 벡터 서메이션에 의해서 전체 넷 매그네티즘은 요 위와 같은 방향으로 존재합니다. 이때 B1을 B0의 수직으로 걸어주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프리퀀시와 동일한 프리퀀시로 B1을 걸어주면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전달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전달해 주게 되는 과정은 레조넌스에 의해서 전달된다. 근데 이 전달되면 당연히 로우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는 패러럴한 스테이트의 스피닝 프로톤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당연하겠죠. 하이 에너지에 있는 애들보다는 로우 에너지에 있는 패러럴한 스테이트의 스피닝 프로톤의 에너지가 전달되고요. 그러면 이 로우 에너지 상태에 있던 애들이 에너지를 전달받으면 하이 에너지 상태로 쉬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프로톤들이 로우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하이 에너지 상태로 쉬프트가 돼서 엔타이 패럴렐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예를 들면 두 개의 프로톤이 엔타이 패럴렐한 스테이트로 넘어가면서 하이 에너지 상태로 갔죠.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엑시스들의 스피닝 엑시스들의 벡터 서메이션으로 MZ가 계산되잖아요. 전체 시스템의 넷 매그네티즘 방향. 이제 두 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벡터 썸을 하면 전체 방향은 아래 방향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MZ가 이제는 아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최초 B0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 스피닝 프로톤의 시스템은 그 B0에 의해서 패럴렐한 스테이트와 엔타이 패럴렐한 스테이트의 스피닝 엑시스의 벡터 썸으로 최초 윗방향으로 걸려있던 그 넷 매그네티즘 벡터가 B1이 추가적으로 걸리면서 공명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에너지 전달받은 패럴렐한 스테이트의 스피닝 프로톤이 엔타이 패럴렐한 스테이트로 옮겨가면서 전체 벡터 썸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넷 매그네티즘의 방향이 쉬프트 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받는 과정이에요. 이 전달받는 과정을 우리가 엑시테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이 엑시테이션 과정, 엑시팅하는 과정이 아까 앞에서 여기서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이제 좀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4개의 패럴한 것과 2개의 엔타이 패럴한 것이 있다가 에너지가 주어져서 2개의 패럴이 엔타이 패럴로 되면서 아래 방향으로 바뀌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질적인 시스템은 스피닝 프로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 B1을 어떤 세기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되는 양이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패럴한 상태에 있다가 엔타이 패럴한 상태로 넘어가는 그 프로톤의 개수가 이 B1의 스트렝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 매그네티즘의 방향이 최초 G 방향으로 있다가 예를 들면 엑시테이션 되는 과정,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렇게 45도가 꺾여서 전체 방향이 시프트 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90도가 꺾여서 시프트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0도가 꺾이면 우리가 흔히 XY 플레인에 놓이게 되죠. 이 넷 매그네티즘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용어에 따르면 처음 롱디튜디널 엑시스 G 방향으로 있던 넷 매그네티즘 방향이 90도 꺾여서 엑시테이션 되고 트랜스버스 플레인, XY 플레인에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쉬프트 되는 이 각도를 팁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넷 매그네티즘 벡터를 얼마나 쉬프트 시킬 것이냐, 팁 시킬 것이냐. 그래서 팁 앵글을 어떤 경우는 45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90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180도 될 수도 있겠죠. 완전 뒤집어져서. 그럼 이 팁 앵글을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랜덤하게 어떨 때는 45도가 됐다가 어떨 때는 90도가 됐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팁 앵글을 결정할 수 있다. 컨트롤 할 수 있다. 인데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리면서 약간 사실은 답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팁 앵글이 결정되는 것은 그 스피닝 프로톤의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패럴렐한 스테이트의 스피닝 프로톤이 엔타이 패럴렐로 넘어갈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패럴렐한 애로 있다가 엔타이 패럴렐한 애로 많이 가면 갈수록 시프트가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벡터 서메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처음 벡터의 방향보다 패럴렐한 애로 있다가 엔타이 패럴렐한 애로 많이 가면 갈수록 더 전체 벡터 서메이션 된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전달을 해서 많은 프로톤에게 전달이 되고 걔네가 엔타이 패럴렐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즉 B1 스트렝스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팁 앵글이 결정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엑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엑시테이션 그 다음엔 릴렉세이션인데요. 우리가 B1을 아까 걸어주고 두 개의 패럴렐한 상태에 있던 스피닝 프로톤이 엔타이 패럴렐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엔타이 패럴렐한 스피닝 프로톤이 4개이고 패럴렐이 2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B1을 없앤다. 외부에서 우리가 추가로 걸어주던 이 B1 필드를 이제 끄는 거죠. 이 필드를 이제 꺼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하이 에너지 상태로 아까 넘어갔던 애들 있잖아요. 요 2개가 넘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하이 에너지 상태로 넘어갔던 애들은 외부에서 B1이 걸려 있어서 에너지를 추가로 받아서 넘어온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외부에 B1이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받아서 넘어왔는데 외부에 그 지원군이 없어진 거잖아요. B1이 없어지면 얘네는 다시 원래 자기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패럴렐한 상태로 원상 복구합니다. 그래서 이 원상 복구되는 과정이 바로 릴렉세이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개가 다시 패럴렐한 상태로 원상 복구됐고요. 이 과정에서 원상 복구되면서 사실은 엔타이 패럴렐한 상태가 하이 에너지 상태고 패럴렐한 상태가 로우 에너지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하이 에너지에 있던 애가 로우 에너지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그냥 옮겨가지는 않겠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옮겨갑니다. 아까 처음 엑시테이션 과정에서 로우 에너지 상태에 있던 애가 하이 에너지로 옮겨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옮겨갔죠.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서 옮겨갔습니다. 하이 에너지 상태로. 당연히 하이 에너지 상태로 있던 애가 로우 에너지 상태로 돌아갈 때는 그만큼 받았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디텍트 해야 되는, 그래서 측정해서 이미지로 바꿔야 되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하자면 B1을 걸어주고 에너지를 흡수시켜서 패럴렐한 애가 엔타이 패럴렐한 애로 하이 에너지 상태로 옮겨갔다. 엑시테이션 과정. 그 상태에서 B1을 없애면 다시 원상 복구되는 과정, 릴렉세이션인데 원상 복구되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다시 넷 매그네티즘 방향은 MZ 위쪽으로 복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넷 매그네티즘 벡터 방향이 바뀌었고요. 팁 앵글만큼. 그리고 B1을 끄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 상태로 복구되는 릴렉세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MR 영상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B1 필드를 걸어주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그냥 이제 B1 필드를 이 B0 방향이 이제 위쪽으로 걸려 있는데 이 B0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냥 걸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B1을 걸어주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릴렉세이션 과정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디텍트 할 것인가를 설명드리는데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이 B1 필드는 이게 이제 우리가 RF 코일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코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코일이 트랜스버스 플레인에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어요. XY 플레인에. 근데 이 코일에 저희가 전류, 커런트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는데 이 전류를 흘려줄 때 방향을 바꿔가면서 흘려주면, 그래서 앞뒤로, 그러면 방향을 바꿔가면서 흘려주면 이 전류의 alternating, 방향의 전환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형성되고 그 마그네틱 필드가 바로 이 B1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스피닝 프로톤 시스템에 걸리는 거죠. 이 과정은 뭐와 유사하냐면은 B0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석이 여기 펜들럼에 걸려서 자석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자석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시스템에 어떤 일정한 프리퀀시로 이 시스템에 웨이브를 주는 그런 효과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B1 필드가 이 RF 코일에서 커런트 형태로 걸리는데요. 이 커런트가 결국 뭐와 동일하냐면은 여기서 마그네틱과 동일하다. 그래서 자석을 흔들어주는 거랑 동일하다 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결국 우리가 아까 릴렉세이션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그 릴렉세이션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디텍트 할 것이냐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흔히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냐 하면은 이 패러데이 법칙의 가장 핵심은 여기 이퀘이션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패러데이 법칙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여기 이제 넷 매그네티즘의 방향이 이제 트랜스버스 플레인에 놓여 있는 거죠. 팁 앵글이 90도로 꺾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넷 매그네티즘, 이 마그네틱의 변화, 이게 흔들리니까요. 프리퀀시에 의해서 이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매그네틱의 변화가 여기 이 RF 코일이죠. 여기 RF 코일인데 이 RF 코일에서 커런트, 전류의 변화와 같다. 즉 마그네틱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와 같다 라는 것이 결국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넷 매그네티즘이 변화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에 의해서 이 RF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요 식에 비례하는 만큼. 즉 넷 매그네티즘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할수록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팁 앵글만큼 누웠던 이 넷 매그네티즘 벡터가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요. G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엑스테이션 됐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면은 이 넷 매그네티즘의 벡터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변화가 생기죠. 마그네틱 변화가 있죠. 그 마그네틱 변화되는 만큼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RF 코일에 커런트가 형성된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전류로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코일에서. 그래서 그 전류로 측정한 그 값을 가지고 결국은 MR 영상을 만들어낸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요약을 하자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왼쪽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는 뉴클리어 스핀, 자기장이 주어지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를 중심으로 스핀 운동을 한다. 그런데 일부는 자기장의 방향에 패럴한 애가 있고 일부는 엔타이 패럴한 애가 있다. 엔타이 패럴한 애가 하이 에너지, 패럴한 애가 로우 에너지. 그런데 이 벡터 스피닝 엑시스들의 토탈 서메이션으로 넷 매그네티즘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근데 이 상태는 이제 이퀄리브리움 상태예요. 근데 이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우리가 깨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 B1을 걸어주죠. 요 방향. 레디오 프리퀀시 B1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로우 에너지에 있던 애가 하이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쏙 옮겨오죠. 그래서 패를 한 애가 엔타이 패를 한 애를 옮겨오고 그러면 넷 매그네티즘이 벡터가 바뀌죠. 그 상태에서 B1을 제거시켜주면 그러면 하이 에너지에 있던 애가 로우 에너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RF 코일에서 커런트, 전류의 형태로 디텍트한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간에 이 B1을 걸어줄 때 중요한 게 그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한 프리퀀시, 그 레조넌스 현상을 이용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엑시테이션, 이 과정이 릴렉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